영하 50도의 지옥을 뚫고 아이들을 구한 기적의 썰매견 토고 이야기. 여러분은 혹시 발토라는 개를 아시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알래스카의 영웅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토의 그늘에 가려져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진짜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25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생명의 릴레이 경주에 대한 실화입니다. 때는 1925년 1월 알래스카의 작고 외딴 광산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청 치료제를 주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을에는 치료제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무려 1600km나 떨어진 앵커리지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기차를 보내려 해도 철도가 얼어붙어 운행이 불가능했고 비행기를 띄우려 해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폭풍우와 눈보라 때문에 이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신을 통해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미국 전역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 어떤 현대식 문명도 이 얼어붙은 지옥 같은 날씨를 뚫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개썰매였습니다.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20여 명의 썰매꾼과 150여 마리의 썰매견들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혈청 배달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전설적인 썰매꾼 레너드 세팔라와 그의 파트너인 썰매견 토고였습니다. 사실 토고는 어릴 때 아주 작고 병약한 강아지였습니다. 세팔라조차 토고를 보고 썰매견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집에 분양을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토고는 자신을 입양한 집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다시 세팔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집념과 영리함을 보고 세팔라는 토고를 자신의 썰매팀에 합류시켰고 토고는 곧 세팔라의 썰매팀을 이끄는 가장 훌륭한 리더견으로 성장했습니다. 1925년 혈청 배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토고의 나이는 무려 12살이었습니다. 무게로 치면 이미 환갑이 훌쩍 넘은 노령견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세팔라는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인 토고를 선두에 세웠습니다. 세팔라와 토고가 맡은 구간은 이번 릴레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코스였습니다. 바로 얼어붙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노턴 사운드 구간이었습니다. 이곳은 거센 바람이 불면 얼음판이 깨져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 속에서 세팔라는 오직 토고의 감각만을 믿고 달렸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고통을 주었고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눈밭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던 중 거대한 얼음판이 깨지면서 세팔라와 썰매팀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팔라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썰매를 연결하는 줄을 토고의 목줄에 묶고 건너편 얼음판으로 토고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토고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 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물살 속에서 발이 미끄러지고 털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토고는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당겨 결국 썰매팀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토고와 세팔라는 이 살인적인 폭풍우 속에서 무려 420km를 달렸습니다. 다른 썰매팀들이 평균 80km 정도를 달린 것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이자 전체 릴레이 구간 중 가장 길고 험난한 구간이었습니다. 토고가 목숨을 걸고 얼음 바다를 건너 전달한 혈청은 마지막 주자였던 건어 카센과 그의 리더견 발토에게 이어졌습니다. 발토는 마지막 88km를 달려 마침내 마을의 혈청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단 5일 반 만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혈청 덕분에 마을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마지막으로 마을에 들어온 발토만을 영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동상이 세워진 것도 발토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도 발토였습니다. 12살의 노령의 나이로 가장 험난한 420km를 달렸던 진짜 영웅. 토고는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조용히 세팔라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작전 이후 토고는 너무 무리하게 달린 탓에 다시는 썰매를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팔라는 토고를 자신의 침대에서 함께 재우며 남은 여생 동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세팔라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발토가 영웅이라고 하지만 내 평생 토고보다 더 위대한 썰매견은 없었다. 그 지옥 같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아이들을 구한 것은 오직 토고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토고의 이 눈물겨운 헌신은 역사학자들과 동물 운동가들에 의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발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짜 영웅, 토고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영하 50도의 지옥을 뚫고 달렸던 작은 영웅. 몸집은 작았지만 그 어떤 사자보다 용맹했던 토고의 이야기는 진정한 영웅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행하는 헌신과 사랑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토고의 위대한 침묵의 질주를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수많은 현실 속의 토고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